일단은 시간 내에 다 풀어서 맞은 사람이 아쉽지만 미안 잠깐 이상하다. 수홍이는 왜 안 오지? 4, 5분 있다 온다 그래놓고서 왜 안 오지? 자 어쨌거나 제한 시간에 다 맞은 친구가 아쉽게도 한 명이에요. 맨 처음에 8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추가 시간에 4분 정도 들어갔는데 어저께 다 맞은 친구가 한 4분, 3분? 5분 정도 만에 다 풀었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개 맞은 친구가 2명. 한 명은 2번 틀렸고 한 명은 6번 틀린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2명, 3명이었어요. 근데 3명이 틀린 문제 번호가 전부 2번, 6번, 2번, 6번, 2번, 6번 이렇게 됐습니다. 2번과 6번이 조금 어렵죠. 특히나 2번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2번이.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1명이었고요. 2번, 3번, 6번 그 외에 좀 늦은 친구는 카운팅을 좀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6개 다 맞은 친구가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됐고요. 4명이 됐고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5개 맞았던 친구는 둘 다 고쳐서 맞았어요. 둘 다 고쳐서 맞았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 중에서 또 한 명이 2번, 6번 다 고쳐서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한 명이 됐고요. 2명이 됐고요. 2명이 됐고요. 한 명은 2번, 6번 중에서 2번을 풀면서 6번이 남았고요. 한 명은 2번, 3번, 6번 중에서 3번, 6번을 고치고 이제 2번이 남았어요. 끝! 그 다음에는 일단은 노코멘트 이렇게 들어갈게요. 맞나? 어이?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4개 맞은 친구가 한 명. 아쉽게 2번, 6번이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는 일단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1, 3, 4, 5번은 일단 좀 생략하고 2번과 6번을 들어가 볼게요. 일단 2번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2번이 어려운 이유는? 분수 문제보다는 요거죠. 이 근해 분리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집니다. 자, 일단은 1번, 2번은 증가 감소에 관련된 거고요. 3번, 4번, 5번, 6번은 전부 극대극소에 관련된 건데 3번은 대수함수 극대극소, 4번은 지수함수 극대극소, 5번은 삼각함수 극대극소, 그 다음에 6번은 극값을 가질 조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솔직히 그냥 증가와 감소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평이한데 문제는 정의역 범위에서 전부 감소하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f'x 도함수 씌워보면은 마이너스 x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음수로 나오면 되겠죠.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다. 등호 들어와도 돼요. 왜? 상수함수만 아닌 이상 등호는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아예 그냥 기울기가 정수 빵으로 나오면서 감소를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곡선들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0이 나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잠깐 0 찍었다가 또 감소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로 보는데 문제는 이게 실수 전범에서 0보다 작고 나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x가 양수에서만 0보다 작고 나갔던데요. 그렇죠? 얘가. 자,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x가 양수밖에 없으니까 양변에다 마이너스 x를 그냥 곱해볼게요. 곱해서 마이너스 x를 정리해주면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2x 제곱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양수에서 전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면 되는구나. 그쵸? 다시 한번 2x제곱 빼기 ax 플러스 2가 전부 음수로만 나올 수 있으면 돼요. x가 양수인 경우 중에서. 그래서 얘는 방부등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들어간다?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편하겠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문제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그냥 4분의 A예요. 괜찮죠? 대칭축이 지금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A 값이 양수인지 음수 틀려서? 부도가 바뀌어야지. 미안해. 큰일 날 뻔했다. 부도가 바뀌어. 큰일 날 뻔했다. 양수해야 되네.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대칭축이 얼마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대칭축이 양수로 나온다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y축이 등장을 할 테니까 얘는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얘네가 전부 0 이상이 되려면 최소값이 0보다 커 나타야 돼요. 괜찮죠? 그렇죠? 최소값.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방부등식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fx가 k보다 커 났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 절대부등식에 관련된 거죠. 항상 성립한다. 얘는 다른 게 아니고 요거라 그랬죠. 얘의 최소값이 k보다 커 났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최소값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오죠. fx가 f2보다 항상 커 났다. 그러면 뭐예요? 이 지점에서 최소값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방부등식에서 그 중에서도 부등식에 그렇죠? 다음에 나오는 단원 내에 있습니다. 우리 교평서에는 그대로 같은 단원이고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최소가 결국에는 이 값이니까 결국에는 최소값이 0 이상이다? 판별식이 그냥 음수인 거예요. 그렇죠? 0이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죠? 판별식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보다 커놨지만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a가 양수 중에서는 마이너스 4보다 커놨지만 4보다 작거나 같다? 둘의 교집합이죠. 한마디로 a가 양수인 경우 중에서는 a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 등호 넣어도 됩니다. 등호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번에는 대칭축이 음수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대칭축이 음수면 여기 4분의 a인 지점에서의 함수값? 어차피 축이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요것만 보죠. 요것만 0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나요? 판별식이 양수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는 이 노란 것만 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란 것만. 그러면은 지금 얘는 0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죠. 0 집어넣으면 2네요. 최소가 2네. 얘는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는 다 되는구나. 그래서 얘 또는 얘기 때문에 그럼 a가 0인 건 안 했는데? a가 0이면 얘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a가 0이면은 왜냐면은 a가 0이면은 얘는 어차피 대칭축이 곧 y축이 되기 때문에 요 그래프밖에 안 나와서 이거 무조건 x축이 밑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a가 0인 경우 그냥 그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또는이잖아요. 이게 다 합집합이죠. 그래서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돼요. 괜찮나요? 음수까지도 다 됩니다. 전부 다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상 요것만 풀었어도 답은 맞기는 합니다. 요것만 풀었어도. 자, 근데 아쉽게 답이 3 나오는 친구도 있고 그랬어요. 등호 빼먹으면 이제 3 나오죠. 등호 빼먹으면 등호를 빼도 3이 나오면 안 되잖아. a가 정수라고는 안 했는데.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6번도 한 번만 좀 봅시다. 6번. 자, 이번에는 fx라는 함수식이 ln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x 4x제곱 플러스 1이구나. 그렇죠? 자, 요게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값이 존재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달라 라는 건데, 자, 늘 얘기하지만 로그에 관련된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뭐예요? 분수 함수나 아니면 로그 함수나 아니면은 탄젠트 함수나 등장하는 순간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정역 범위예요. 그렇죠? 진수 조건 먼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근데 고맙게도 지금 얘는 진수 값이 절대로 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x가 모든 실수에서 다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값을 존재하게 해달라. 어차피 미분 가능 함수를 미분 가능 함수에 합성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 함수가 나오겠고요. 거기다가 미분 가능 함수 더했다라고 해서 이게 미분 불가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그 값은 항상 어디에서 나와요? 미분 계수가 0인 데서 나와요. 연속과 불연속을 따질 필요가 없지만,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 값에서는. 근데 미분 가능한 경우는 쉽잖아요. 왜? 미분 가능한 경우는 항상 미분 계수가 빵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나서 이제 미분 계수가 빵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4x제곱 플러스 1분의 진수분의 속미분 8x 플러스 k. 그렇죠? 요게 0인 애가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요게 0인 애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서 얘를 빵 잡아놓고 이게 실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전후로 부호 변동을 해야 되니까 딱 0이 되는 지점에서 관통하면서 가야 돼요. 그죠?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접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0인 게 존재하면서 뚫고 간다. 그래서 일단은 0인 걸로 식을 전개할게요. 그러면은 4x제곱 플러스 1분의 8x가 마이너스 k가 뚫근 존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뚫고 가는 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접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뚫접이건 아니건 상관은 없어요. 이거 튕기면서 접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괜찮죠? 부호 변동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에요. 실근의 존재 여부만 판단하면 돼요. 당연히 방정식의 활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얘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겠죠? 이거는 지겹게 그렸는데 기함수. 괜찮네. 왜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죠? 일단은 얘를 딱 보는 순간 분모는 우함수, 분자는 기함수. 기함수네. 꼭 기함수를 알아야 돼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극대극소 가지고 그리죠? 미분 가능한 함수 같은 경우는 극대극소를 좀 기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극대극소를 이용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힘들죠? 그래서 먼저 따져주는 게 뭐냐면은 정의역, 공역, 치역, 절편 이런 것 좀 생각해 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곡점 이용해 주는데 이거 잘 안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오목블록까지 포함합니다.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초럼수가 아니면은 극점만 찍고 그냥 쭉 그려주면 되지만, 초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렴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극한 보냈을 때. 그래서 극한을 꼭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잡으면은 극대극소랑 극한만 잘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절편이라든가 정역법이나 아니면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은 이 함수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절편 먼저 생각해 봅시다. 1단계니까. 정역은 어차피 실수 정범이니까. 그럼 이거 절편 생각한다면 이 함수 값이 통째로 빵인 거, 아니면 x가 빵인 거. 근데 이거 전체가 빵 나올 수 있는 게 x가 0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점 지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모는 전부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분자 가지고 부호 판정할 수 있죠. x가 양수일 때는 양수밖에 안 나와요. x가 음수일 때는 음수밖에 안 나와요. 근데 x에다 무한대 보내면 2차분의 1차니까 빵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0 지나가고 음에서 양으로 가는데 반드시 0으로 수렴에 들어와요. 괜찮죠?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도 얘는 어차피 0으로 수렴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언젠가 극소 한번 찍고 오겠고 극대 한번 찍고 오겠고, 극대 극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 그건 미분해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분해 보면 나온다.
괜찮아요? 성호 잘 자, 안녕? 괜찮아? 안녕. 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y는 마이너스 k가 뚫고 가는 근이 존재하려면 마이너스 k가 극소보다 작으면 당연히 교점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접하면은 어때요? 접하면은 이것도 0인에는 존재하지만 이거는 계속 부호 변동하지 않고 부호가 일정하게 가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만약에 k값이 마이너스 k값이 이 값이라면 이 넘기면은 마이너스 k를 뺀 거죠. 이거 계속 양수밖에 안 나와요. 괜찮네?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또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괜찮을까? 괜찮을까? 괜찮아? 너무 쉽지? 알았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얘는 얘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은 무조건 뚫고 가는 근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가 양수, 밑이 음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또 증가하는 거.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k라는 이 직선은 극소보다는 크지만 극대보다만 작게 나오면 되는구나. 요 사이 범위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미분해서 극대극소를 찾아보면 되겠죠? 미분해서. 자, 그래서 나는 요 함수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의 극점만 뽑아내면 되니까 미분 한번 해봅시다. 그럼 g'x는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64x제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32에서 64 뺐으니까 마이너스 32x제곱 플러스 8. 그렇죠? 그래서 얘가 0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 콤마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분의 2. 그렇죠? 1 더하기 1분의 4구나. 미안. 2분의 4죠? 2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g 2분의 1은 4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1분의 8 곱하기 2분의 4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인 걸 눈치챈다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마이너스 2.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이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보변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부동 바뀌었다고 칠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크지만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3번으로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3번으로 해서 틀리는 경우가. 3번은 왜 안 되는지 괜찮아요? 그죠? 3번은? 오케이. 괜찮아? 벌레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진짜? 저런. 제4의 학생이. 자, 아무튼 그러면은 도함수 활용 지난번에 나갔었던 거 다음 거부터 가볼게요. 이 닫을까 그냥? 벌레 계속 들어와서. 정균아 닫아도 돼? 알았어. 저기 더운 사람이 없구나. 수홍아 덥지 않니? 화이팅. 알았어. 그럼 일단 진행해보다가 더우면 그때 좀 에어컨 좀 틀게요. 현석 혹시 더울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53번까지 하고 54번까지는 그냥 숙제로 했습니다. 54번까지 숙제를 했는데 풀었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 다 풀었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7번. 이거 오늘 아까 전에 했었던 거죠? 이게 테스트에서 집어넣었었던 내용입니다. 스텝 1은 뭐 어차피 이행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헷갈리면은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문제 정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저기 58번으로 좀 가볼게요. 58번. 많이 풀었네. 오케이. 잠깐만.
자, 되는 친구는 천천히 그대로 가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들만 좀 뽑아서 절편을 구해볼게요. 일단은 분홍색 직선의 방정식은 요 미분한 거에다가 t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y'이 x분의 1이니까 얘는 t분의 1이 기울기가 되겠고요. t, ln t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y에다가 빵 집어넣은 게 x절편이죠. 그래서 x절편,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니다, x절편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요 절편식을 그냥 대입해 볼게요. r,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0은 t분의 1 곱하기 r 빼기 t 플러스 ln t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ln t하고 t 곱한 다음에 t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rt는 마이너스 t ln t 플러스 t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본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걸 미분은 t x분의 1에다가 2t 집어넣었으니까 기울기는 2t분의 1이 되겠고요. 지나가는 점좌표도 2t, ln 2t. 그래서 똑같이 st, 0을 대입해 봅시다. 똑같이 s, 0. 자, 그러면은 0은 2t분의 1 곱하기 s 빼기 2t 플러스 ln 2t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ln 2t에다가 2t 곱하고 거기다가 2t 한번 또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st는 마이너스 2t ln 2t 플러스 2t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이 나오게 돼요. 조금 지저분해졌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ft는 rt가 지금 마이너스 t ln t 플러스 t죠. 여기에서 지금 st 빼니까 얘를 지금 빼주면 될 거예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2t ln 2t 플러스 2t가 되겠네요. 요거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거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냅둬야 되겠는데? 요거 먼저 나가서 2t ln 2t 그 다음에 빼기 t ln t 그 다음에 t 빼기 2t니까 마이너스 t가 될 거예요. 얘를 합칠 수도 있긴 한데 이거 합치는 게 더 지저분할 것 같아요. 합치는 게. 그렇죠? 요게 지금 ft.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극소값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미분을 해줘야 되겠고 얘를 미분을 한번 해주면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이거 뒤에 거 미분하면은 진수분의 속미분이에요.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그렇죠? 이거 t분의 1입니다. ln 2t 미분하면은 요 실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ln 2t 미분하면 t분의 1이에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ln t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와! 뭐야 이거 다 지워지는데? 아까 안 지워지는 것 같았는데. 1, 2 그죠?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렇죠? 이거 약분하면 얘 2 되잖아요. 2 빼기 2니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2ln 2t 빼기 ln-t. 그래서 이게 빵 되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될 거고요. 자, 그럼 이게 빵 되려면은 어떻게 되지? 2 얹어버릴까요? ln 4t 제곱을 t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치니까. 그러면은 얘는 ln 4t가 빵이라서 4t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t 값은 이 4분의 1일 때가 지금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번만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저기 된 친구들은 60번 좀 가봅시다. 된 친구들은
다음에 지수함수는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속미분 한번 또 곱하잖아요. 근데 속미분이 마이너스 2x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2만 나오는 거 맞지? 오케이. 부담스럽게 옆에 서 있을게. 반대로 뺐는데 얘가 더 왼쪽에 있어요. 아닌가? 그죠. R점이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R점이 더 오른쪽에 있어요. D 지점에서 이루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TLN T 마이너스 1인가? TLN T 마이너스 T인가? 요즘 뭐라고 쓴 거야? 가로해? 그치? TLN T 빼기 T죠? 마이너스 TLN T 플러스 T던데? 얘가 마이너스. 근데 답은 맞았어. 그러게. 근데 답이 맞았지. 맞겠지? 답은 3번. 근데 반대로 돼가지고 지금 반대로 나와요. 플러스 4. 그치? 부호가 다 바뀌었어.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아, 미안했구나. 화이팅. 오케이. 뭐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가 유일한 극점이겠고, 그죠? 부호 판정을 딱히 하진 않을게요. 뭐 딱 봐도 어차피 4분의 1보다 작으면은 음수, 그 다음에 4분의 1보다 크면 양수로 가니까 얘는 4분의 1에서 극소가 맞아요. 음수에서 양수로 가니까, 그죠? 부호 판정은 안 해도 되지만 해봤어요. 집어넣으면은 2분의 ln 2분의 1 빼기 4분의 1 ln 4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ln 2에 마이너스에 나가서 마이너스 2분의 ln 2가 되겠고, 얘는 ln 2에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나가면은 플러스 2분의 1 ln 2가 되겠네요. 빼기 4분의 1. 그러다 보니까 ln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분의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알파 곱하기 G 프라임 알파 제곱이에요. 미안. 제곱이다. 야, 이게 문제가 오타가 있네요. 미안해. 이게 마지막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알파 곱하기 G 프라임 알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P분의 Q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안해. 여기가 제곱이에요. 미안. 제곱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뭐 극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시작 자체는 일단은 미분부터 해서 지금 주어진 함수가 어차피 정의역 범위에서는 전부 미분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 k가 일단은 빵 나와야 돼요. 극대든 극소든. 오케이. 그렇죠? 자, 당연히 x는 k에서 극대라고 얘기했으니까 딱히 할 게 없습니다. f 프라임 k가 지금 빵 나와야 돼요. 이 극소로 나왔어도 얘는 f 프라임 k는 빵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못 그려요. 그죠?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f 프라임 x는 얘는 왼쪽 거 미분하면은 어차피 x에 대한 미분이니까 뭐야 이거 t는 그러면 상수야 변수야? 요렇게도 사실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t는 상수예요. t는 상수. 왜냐면은 t가 2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문제 상태에서는 t 값을 그냥 상수 취급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지금 fx가 이거인 함수라 그랬죠. 지금 변수는 x밖에 안 써져 있어요. x밖에. 그래서 t는 상수 취급해야 됩니다. f라는 함수 안에 변수가 x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x에 대한 함수. 자, 근데 일단 써보면은 얘는 2t ln x 곱하기 x분의 1 빼기 2x. 자,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지금 k 집어넣으면 빵 나온다. 그쵸? 그럼 얘는 2t ln k 곱하기 k분의 1 빼기 2k. 일단 요게 빵 나오는데 이게 빵 나오게 할 때의 k 값이 gt라고 한대요. 오잉? 그럼 얘는 k 값이 그냥 gt니까 요 말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그쵸? 요 식에서 k에다가 gt를 집어넣어주면 당연히 성립을 해야 돼요. 왜? 이때의 k 값이 gt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는 곱하기 gt분의 1 빼기 2gt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은 무슨 식일까요? 등식이잖아요. 다시 한번 등호가 존재하는 식은 크게 세 가지이지만 두 가지만 놓고 봐도 됩니다. 첫 번째는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거. 두 번째는 방정식, 특정할 때만 근이 성립하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는 불능도 있어요. 불능은 아예 성립 안 하는 겁니다. 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x 플러스 4는 x 뭐 이런 거, 이건 x에 뭘 집어넣어도 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근이 없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 줘도 됩니다. 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여기 딱 이 노란색에서 요 붉은색으로 밑줄 친 얘까지는 지금 방정식이 맞아요. 괜찮나요?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아니 이 f'x에다가 k 집어넣으면 빵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값은 0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바뀐 요 식에서 놓고 보면은 얘는 t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얘는 사실 이것도 항등식이네. 이것도 항등식이네. 방정식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겠다. 왜? 얘가 항등식일 수밖에 없는 게 k값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0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t가 얼마든지 간에 항상 0 나와야 되는 거예요. t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사실 이걸 뒤를 좀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k값이 t에 대해서 나타나지잖아요. 이게 0 되게 하는 k값이 그냥 gt인 거니까.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t에 대한 항등식, 이것도 t에 대한 항등식. 괜찮죠? 그래서 k는 지금 t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건 상수 취급하면 안 돼요. 이게 변수예요, 변수. 괜찮죠? 변수. t 값에 따라서 k 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즉 0 되는 게.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면 되는데 이때 g라는 함수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양변의 2를 약분 한번 해볼게요. 양변의 2를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항이 크게 두 개죠. 그래서 얘는 t ln gt 곱하기 gt분의 1은 gt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gt를 곱해주면은 t ln gt는 gt 제곱이에요. 와, 이거보다 더 정리할 수 있는 식이 지금 없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이게 한계예요. 더 뭐 정리가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식은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이게 등식 나오면 항상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계속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얘는 항등식이에요. 이건 t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괜찮나요? t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남은 부분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g알파가 2제곱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요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두 개만 한 거예요. 이게 한 줄. 이거 두 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식에다가 알파 집어넣어서 2제곱이 되니까 알파가 얼마인지가 나오겠고요. 그래 놓고 나면은 알파 값 나오니까 g 프라임 알파 이 미분에서 알파 집어넣어가지고 정리 또 해주면 끝납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2분 정도만 더 해봅시다. 아디가 안 돼? 응? 아디가 안 되나? 응? 그냥 연결해야 되는 거지. K랑 똑같은 거. 그치, 같은 거니까. 항등식이에요. K에다가 GT를 집어넣었을 뿐인 거지. 왜냐면 저게 0 되게 하는 K 값이 어차피 GT 값이니까. 이게 좀 될까? 그다음에 파일 넘어가지 이해적으로. 한번 넣어봐야지. 저기다가 알파 집어넣고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으면 딱 끝나요. 이번에도 또 좀. 일단 알파를 집어넣어봐야 알파 값이 얼마인지 구해지지.
G알파는 아는데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너무 쉬웠구나. 너무 쉬웠어. 어떻게 너무 피곤해. 괜찮을까? 오케이. 따봉인데 풀이를 모르겠어. 찾을 수가 없어. 우리 미스테리한 유연이의 풀이. 그렇구나. 그래,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는데 대충 흐름은 보이거든. 어떻게 썼는지. 근데 난 진짜 실수는 못 찾을 것 같아. 진짜 좀만 더 깔끔하게 써봅시다. 맨날 실수 나온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바뀔 생각을 요만큼만 해주면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걸. 제발. 화이팅. 조금만 바뀌면 유연이도 고집이 한 고집이에요. 김고집씨. 조금만 바뀌면 돼. 3년 동안 이게? 8년 동안 안 바뀌는데 3년 계약을 그런가?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진 것 같긴 해. 많이 나아졌어.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바뀐 게 없거든. 근데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죠. 그럼 그 안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바꾼 느낌이 나긴 해. 파이팅. 모의고사 전교 1등 4학급이면 그럼 과목 하나만 해서 해당되는 거예요? 전교 1등이었어? 화학 전교 1등? 잠깐만. 나 수학도 아니고 지금 화학 전교 1등 화학학원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전교 1등 얘기하는 건 이제 전과목 전교 1등이라서. 과목이 명시가 안 돼. 응? 과목이 명시가 안 돼. 저런. 화이팅. 좀 헷갈린 거 있을까요? 거의 다 여기 맞네. 아까 항등식에서 미분한 다음에 알파 집어넣어 봤어요? 응. 여기서 그지. 우리 G 프라임 알파를 구하려면은 결국에는 저기 네모 박스 노란 거 한 거 있잖아요. 저거 미분한 다음에 알파를 넣으면 되겠죠.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천천히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미분해도 어차피 같은 식이에요. 완전히 같은 식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얘가 우리 함수식 표현 방법, 그러니까 양함수 표현 방법을 쓸 수 있어요? GT는 얼마다? 이렇게 쓰는 게 안 돼요. 괜찮네? 못 써요. 이 음함수 이대로 냅두고 그냥 가야 돼요. 음함수 그대로 냅두고. 자, 그래서 얘에 관련된 거는 일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겠죠? 알파 곱하기 ln g알파는 g알파의 제곱. 그쵸? 그러면 알파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냅두고 g알파는 지금 2제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ln 2제곱, 그 다음에 g알파 2제곱이니까 얘는 2제곱의 전체 제곱.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알파는 얘 지금 어차피 2로 나오잖아요. 2분의 2 4제곱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어차피 얘 G' 알파 구해야 되는데 아예 미분하지 않으면 절대 못 구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미분 한번 해볼게요. 양변의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본다면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ln gt 플러스 뒤에 거 미분은 앞에 거 그대로. 그러면 t ln 뒤에 거 미분했으니까 얘는
진수분의 성미분이에요. G'T. 괜찮죠? G'T. 자, 그 다음에 우변은 미분하면은 2제곱 미분인데 성미분이 또 들어갑니다. 2GT 곱하기 G'T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GT 값 다 알잖아요. G''T만 하면 되겠지. 지금 뭐 알파가 얼마인지도 다 나와 있는데, 그쵸? 그래서 요 식에다가 T의 알파를 다시 한번 또 집어넣어보자. 자, 그럼 얘는 ln G 알파 플러스 알파 곱하기 G 알파분의 G 프라임 알파는 2G 알파 곱하기 G 프라임 알파가 될 텐데, 이때 G 알파는 저기 2제곱 그대로 들어가니까 통째로 그냥 2가 되겠죠? 숫자 2가 되겠고, 얘는 G 알파 지금 2제곱이잖아요. 알파는 2분의 2네 제곱. 2분의 2네 제곱 곱하기 G 알파 2제곱 분의 G 프라임 알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G 프라임 알파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G 알파. G 알파가 2제곱 곱하기 G 프라임 알파가 되겠네요. 자, 얘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나? 있기는 하네요. 자, 2 플러스 얘는 2제곱으로 약분해 모으면 여기가 2로 바뀌고요. 그럼 얘는 2분의 2제곱 G 프라임 알파. 얘는 2 곱하기 2제곱 G 프라임 알파. 그럼 얘는 다시 한번 2분의 2제곱 G 프라임 알파랑 2제곱 G 프라임 알파니까 얘만 우변으로 이항시켜 봅시다. 둘이 합쳐 볼게요. 그럼 얘는 좌변 2가 남겠고, 우변에서는 2제곱 G 프라임 알파로 묶어주면은 2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2제곱 G 프라임 알파. 그쵸? 따라서 우리는 G 프라임 알파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얘는 3 2제곱분의 4가 되겠네요. 그쵸? G 프라임 알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저 알파 곱하기 G 프라임 알파 제곱. 다시 한번 알파 곱하기 G 프라임 알파 제곱 미면은 얘는 알파 값 아까 전에 2분의 2네 제곱이었어요. G 프라임 알파는 얘고요. 얘 제곱하니까 9이 4제곱분의 16. 그쵸? 그래서 얘는 2네 제곱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2도 약분해보면 9분의 8. 그쵸? 그래서 답이 17, 17이 될 겁니다. 17. 그쵸?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변곡점에 관련된 걸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변곡점. 요거는 좀 지울게. 요거 이 의미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미적분에서 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식. 미적분? 그래, 거의 미적분에서 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쓰는 게. 이게 항등식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T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지금 T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죠? 이게 항등식이지 방정식이 구분해야죠. 등호 나오잖아요. 등식이면은 전부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에요. 괜찮죠? 방정식은 등호를 성립시키는 게 몇 개 안 되는 거고요. 항등식이면은 뭘 집어넣어도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알았어. 다 알겠지? 이렇게 그 차이가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변곡점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 얘는 오목과 볼록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사실 오목과 볼록, 그러니까 증가감소뿐만 아니라 오목과 볼록까지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내죠. 자, 그러면은 변곡점 나오기 이전 오목과 볼록을 먼저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오목과 볼록. 자, 오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 안 써요. 용어 자체를. 그래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위볼 아볼. 오목 잘 안 써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F2'X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이동해서 빵 튀어나와서 조금 그런가?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리 차원에서 쓰는 거니까. 자, 이계도함수가 만약에 양수로 나왔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자, 우리가 y는 fx가 있으면은 얘가 원시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y는 f'x야. 얘는 도함수죠? 도함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기울기 함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y는 f2'x, 그쵸?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지만 그냥 2'이라고 할게요. f2'x 이게 도함수는 뭐예요? 얘는 그냥 볼록 함수 정도로만 봐주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원시 함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볼록 함수인 거고, 얘는 g f'(x)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의 기울기 함수예요. 그쵸? 한 번 미분한 걸로 아니까. 그럼 당연히 얘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도함수가 양수면 도함수의 상태가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 그러면 기울기가 증가를 하는 거구나. 이게 도함수가 양수면 그럼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되나요? 등호 들어가도 돼요. 문제는 이게 구간이 살짝 좀 껴있어야 되는데 구간까지 해석하고 들어가는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본론만 얘기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도함수가 양수다. 기울기가 증가다. 그럼 기울기가 증가? 요런 식으로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인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쳐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고 칩시다.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증가해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네? 그쵸? 얘가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아래로 볼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게 도함수가 양수인 경우가. 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도함수가 이번엔 음수로 나온다. 이 등호는 때에 따라서 넣을 수 있고 안 넣어도 돼요. 이 결론은 어디서 판단해요? 정말로 볼록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0 플러스까지는 등호 넣어줘도 되는 거예요. 0 플러스 0 마이너스. 극점 판단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똑같이 기울기가 감소 상태에 있는 거구나. 그쵸? 그럼 맨 처음에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기울기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죠? 그쵸?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한 그래프겠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x가 커지면서 감소하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 볼록이 만약에 섞여 있다.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다 섞여 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요.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때요? 얘는 이 왼쪽 부분에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 이 상태에서는 이게 도함수가 당연히 양수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위로 볼록한 이 구간에서는 어때요? 이게 도함수가 음수겠네요.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근데 요 정 가운데 지점, 아이고야, 얘는 양에서 음으로 가잖아요. 미분 가능한 경우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울기가 빵인 경우가 나와요. 그쵸? 이게 도함수가 빵인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다시 한번, 변곡점은 곡률이 변동되는 지점이다 라는 뜻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보이면 좀 그렇고요. 볼록 바뀌는 지점,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자, 근데 이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용어 안에는 원래는 미분 가능과 연속 조건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죠? 극대극성 비슷하게 얘도 미분 가능, 불연속, 연속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상 어떠냐면은 얘는 이렇게 나오다가 쳐볼게요. 미안해. 긴장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이 지점은 변곡점일까요? 아닐까요?
변곡점이 맞아요. 원래 연속 불연속이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변곡점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사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다가 빵꾸 뚫리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되게 애매하지?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미적분학에서도 언급이 아예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딱 뭐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치만 얘를 변곡점이라고 인정을 하는 추세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실질적으로 변곡점이라는 개념이 어때요? 미분 불가능에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아예 확 변하는 거잖아요. 변곡점의 정의상, 정의는 얘가 맞으니까 볼록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얘가 변곡점이 되는 건 맞아요. 이 정의로 놓고 본다면. 근데 이런 걸 판단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변곡점 나왔다 그러면은 이계도 함수가 0인 경우 아니면은 99.9999% 안 나옵니다. 딱 하나 유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변곡점인데도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내신 수능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게 어느 경우냐면은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y는 x세제곱인 그래프가 있죠. fx. 근데 이거 역함수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f 인버스 x. 세제곱근 x. 그쵸? 자, 얘는 0인 지점에서 기울기가 어때요?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랬죠? 얘 0에서 미분 불가능입니다. 왜 불가능이라고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아예 미분 계수가 전이가 안 돼요. 이 무한 들어가는 거라서. 그쵸? 자, 요거 만약에 gx라고 잡으면은 g'x는 3세제곱근 x제곱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0 집어넣으면은 수렴을 안 해요. 그쵸? 얘 기울기 무한대입니다. 한마디로 완만한 곡선 중에서 유일하게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y축에 한없이 평행할 때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0인 애들의 역함수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때 요 x가 0인 지점. 요거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죠. 자, 이게 변곡점이 아니에요? 변곡점 맞아요. 괜찮네? 변곡점은 볼록이 바뀌기만 하면 되는 지점인데 보통 변곡점들은 완만한 곡선이 아니고선 변곡점을 다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계도 함수가 0이 나오는데 문제는 완만한 곡선들 중에서도 미분 불가능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는 그냥 허용하면서 봐줘야 됩니다. 이해하면서 봐줘야 돼요. 괜찮죠? 자주 나옵니다. 엄청 자주까지는 아닌데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들도 변곡점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아예 그냥 개념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가지 요 정도 생각하는 것 뿐인 거지 이런 건 실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변곡점을 다루는 취지랑 완전히 어긋나요. 변곡점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면은 다룰 의미가 없다는 거. 오케이? 근데 예전에 어디였더라? 기출문제 중에서는 얘를 다룬 게 있기는 했어요. 얘를 다룬 게. 괜찮나요? 변곡점 중에서 미분 불가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줘야 돼요. 이런 거 괜찮죠? 이거 변곡점이 된다는 거. 오케이. 알았어. 화이팅! 화이팅! 하하! 하하!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변곡점은 이게 점수 빵인 걸로 들어가도 거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극대극소보다 좀 더 넓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일단 스텝 1에 있는 거 간단하게 한 문제만 좀 풀어봅시다. 자, 62번 한번 가볼게요. 아니다, 61번으로 가볼게요. 61번. 쉬워서 좀 그렇긴 한데 후딱 풀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로 좀 가봅시다.
마이너스 4 곱하기 b 플러스 4가 64. b 플러스 4가 16. b는 10이 나오는데. 헐. 다 풀었네, 그래? 야, 잘했는데. 너무 쉬웠구나. 너무 쉬웠구나. 미안, 너무 쉬웠지? 오케이. 다 풀었네. 자, 그래서 뭐 61번은 너무 간단하니까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변곡점을 갖도록 하는 값 스텝 2도 잠깐 좀 볼까 했는데 아유 이거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서 저기 스텝 3 쪽으로 좀 가볼게요. 자, 6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스텝 3 쪽에. 스텝 3긴 한데 오히려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서 연습 용도로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66번으로 가봅시다. 아니 하던 거 맞아 마무리야. 이게 더 큰 거.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가운데 함수값의 정가운데는 함수값보다 더 크다. 이거 좀 아래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걸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F 0일 때 얘는 그래서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두 점을 만났으면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값이 A인 거죠. 아 그래. 아이고. 아니야 괜찮아. 아하하. 극소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양이 실수라. 그러네. 아 기억이 틀렸네. F 프라임 X는 극점이 3개인데 FX는 아이고야 극점이 좀 아니지. 왜냐면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 또 증가하니까. 그치. 얘는 좌극함보다 크지만 우극함보다 작죠. 증가 중에 있는 지점이라서
극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요 4 같은 경우에는 극점이 안 되죠. 증가했다가 멈췄다 또 증가하니까. 제일 쉬운 걸 틀렸네. 화이팅. 잘한다. 어이구. 시계 조금 지저분합니다. 뭐 엄청 지저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짝 길죠? 자, fx,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함수를 갖고 gx가 증감수다. g'x는 0보다 커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hx는 fgx 합성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가 지금 gx의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2,2가 gx의 변곡점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변곡점이면 당연히 이계도함수는 반드시 빡 넣어야 되는 거고요. 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식을 2개를 뽑아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일단은 G2는 2예요. 2,2를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곡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G2'2가 빡 나온다. 그렇죠? 이게 그냥 바로 주어진 정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F2' 2분의 H2'이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계도함수에서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hx를 일단 한번 미분하면은 h'x는 f'gx 곱하기 g'x가 될 텐데 얘를 한번 더 미분해서 h2'을 본다 그러면은 일단 왼쪽 거 미분하면은 f2' gx 곱하기 속미분이니까 g'x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러니까 앞에 거 f'gx가 그대로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니까 g2'x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지금 h2'x구나. 그래서 요 식에 갖다가 다시 한번 꽂아 넣어버리면은 f'2 분의 h2'2니까 2 집어넣으면은 f2' g2 곱하기 g'2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f'g2 곱하기 g2'2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요 값이 지금 g2가 2였으니까 얘는 f2'2 곱하기 g'2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얘 g'2는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에 g'2가 0이죠. 변곡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얘는 아예 그냥 볼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 얘분의 이겠는데 요 둘이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g'2의 제곱이 지금 4다. 따라서 g'2는 2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g'x는 무조건 0보다 커놨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밖에는 안 됩니다. 2밖에는 그럼 h'2는 얼마냐? h'2 그래서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f'g2 곱하기 g'2 그럼 g2니까 얘는 f'2 곱하기 g'2 근데 g'2가 아까 얼마지? 2였죠? 그렇죠? 근데 f'2가 얼마예요? 4라고 나와있구나. 그래서 4 곱하기 2니까 답이 그냥 8로 나오고 맙니다. 1번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일단 잠깐만 쉬었다가 갑시다. 70번이 잘 안 풀려서 저걸 좀 하고 넘어갈 거예요.